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6월 19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틀 전과 비슷했던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는 강하게 갭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3000포인트 근처에서 다시 한번 크게 매물이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 약간은 다시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틀 전과 비슷했던 시장 흐름이었다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장 막판에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플러스 0.3%로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네이버고요. 이틀 연속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그 외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크게 빠지거나 또 크게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용했던 시장이었고, 또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상위 종목들이 모두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개별 재료에 따라서 그 흐름이 조금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5개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바이오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틀 만에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요.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3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1,500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비록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수급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단지 기관만 나홀로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좋은 흐름이 나왔던 네이버, 어제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지만 오늘은 약 720억 정도 제법 많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관은 계속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카카오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종가상으로 6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역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현대로템, 두산, 산일전기, 현대건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이어서 기관은 네이버, 현대로템, 카카오, 삼성 SDS, 한미반도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전날에 미국 증시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은 0.1%의 빨간불이 있었고 S&P 500은 전날과 비슷했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만 0.5%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는 오늘 0.8% 빠지고 있고요. 대만은 마이너스 1.4%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0.8%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전날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다. 다만 현재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만큼은 그렇게 썩 좋은 시장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 제가 어제도 한 차례 이런 말씀 드렸었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해도 코스피의 현재 구간만큼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의 장 초반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한 0.5%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고 공교롭게도 3000포인트 근처 직전 고점이었죠. 그 고점에서 이틀 전과 비슷하게 크게 매물이 쏟아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번에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상단에서 돌리는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일정상으로 보더라도 내일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근데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군이 핵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절대 항복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정황상 여러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게 길게 이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트럼프도 G7 정상회담을 조기에 종료했었고 바로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조만간에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다 라는 것은 어쩌면 내일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시장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이 내일 새벽에 나온다면 그 사건에 대한 연장선이 금요일날 계속 이어지겠죠. 하지만 내일 새벽에도 별일 없이 지나간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말 사이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으로 금요일 시장의 흐름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의 시장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야지 코스피도 본격적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하던 외국인의 수급이 더 꾸준히 들어오던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차례 3000포인트에서 맞고 내려왔으니까 중동발 리스크가 혹시나 시장을 많이 타격한다면
나는 그때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전에 물량을 조금은 정리해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많은 종목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스윙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보유하는 기간이 확실히 짧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엑셀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또 수익률은 얼마나 발생이 되었고 또 얼마나 홀딩했었는지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확실히 최근만큼은 홀딩하는 기간이 짧아졌다 라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거는 저의 생각과 계획이 반영이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조만간에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주말 내에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의 FMCA가 있었습니다. 생각대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었고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2회 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이런 입장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략 자체는 트럼프와 완전히 반대되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바로 2분기에 관세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물가 상승을 충분히 자극시킬 수가 있고 그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조금은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문에 시장에서 강력한 뉴스가 있고 또 추가 뉴스에 대해서 불러올 만한 재료가 있는 업종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오늘은 특히 결제 시스템 관련주들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물론 네이버 출신 인사가 AI 수석이 되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있었죠. 한국형 챗 GPT를 만들겠다.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네이버 카카오로 하여금 최근에 수급이 더 몰리고 있는 추가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그리고 AI 수석으로서 네이버 출신 인사가 임명이 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특히 네이버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추가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형 챗 GPT, 국내에서 소버린 AI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 대표 업종으로서는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될 것이라는 이런 증권사들의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계속 좋게 만들고 있고요. 물론 이것만 보고 우리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거를 단정지어 볼 수는 없습니다. 어제 영상 댓글에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재료가 있고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많이 실렸다 라는 것은 과거와 달리 추세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동반했던 재료라든지 수급, 또 차트의 움직임, 이 세 개가 앞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물론 주가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와 달리 추세는 바뀔 것이라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한번 기술적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 주봉이니까 차트는 내일까지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가 형성된다고 볼게요. 그럼 과거에 박스권이 있죠. 자, 23년, 24년, 그리고 25년 상반기, 또 22년 하반기까지 거의 3년 가까이 이어졌던 추세 있죠. 그 박스권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차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추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배경에는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더 홀딩할지 또는 수익 실현해볼지 이런 결정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8%의 상승과 함께 주봉상으로 직전 고점까지, 그 고점 상단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차례 돌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카오도 AI 관련주로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틀 전에 카카오페이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이틀 전 종가 무렵에 한 차례 매수를 했었고 오늘 시초가에 모두 전량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대외 변수 때문에 조금은 짧게 들고 가는 것 뿐이지 여전히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고요. 이틀 동안은 15%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걸 매수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일단은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가 있다는 것은 추가 재료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매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한 차례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시점 끝 무렵에 매수를 했었죠. 자, 반면에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결제 시스템 관련주들 이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 INC라든지 한국정보통신 모두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또 관련주로는 카페24, 그리고 NHN KCP 이런 종목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카카오 그룹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다면, 오늘은 결제 시스템 관련주 쪽으로 약간은 수급이 이동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면 계속해서 후속 기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정말로 한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모두 덥지만 시원한 저녁 되시고요. 그럼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